일단 첫 번째로 유형별 출제 문제 변화 추이 한번 볼 텐데, 일단 제가 구태여 요 19년 하반기부터 세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19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봤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열어봐야겠지만 아마 현재까지 코로나 정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년 하반기까지 오프라인이었다가 20년 상반기가 첫 번째로 시작된 온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GCS를 보니까 어떻게 볼까? 어떤 식으로 풀까? 얼마나 풀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을 잡으시던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문제의 수가요. 19년도 하반기 특이점, 20년도 상반기 특이점 이후에는 거의 고정형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과거 오프라인 때에는 이 어휘 추리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건 추리가 조금 적게 나왔죠. 나머지는 사실은 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오고 나서는 20년 상반기에 조금 방황의 시기가 있었고, 방황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쵸? 조금 테스트해본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3단 논법 거의 3문제 고정, 그 다음에 진실게임과 조건 추리는 거의 11문제 정도로 고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실게임이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은 진짜 많이 3개까지 안 나오고 하나 내지 2개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도형과 도식은 3개, 4개로 고정. 그 다음 어휘추리도 2개로 쭉 고정이 되고 있는 걸 보이는데요. 근데 이 어휘추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위치상의 뭔가 이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건추리와 도형추리 사이에 어휘추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도식추리 끝나고 논리추론, 즉 글 나오는 거 이전에 이제 어휘추리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제의 변화를 봤을 때 일단은 크게 20년 하반기부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조금의 트렌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조건 추리를 제외하고 또는 진실게임 합쳐진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점점점 쉽다. 그러니까 20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이 되고 나서 문제 자체들은 굉장히 쉽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하나둘씩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형별 예상 출제 문제수 그리고 풀이 시간을 한번 제한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추리를 접근할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리를 공부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친구들은 조건 추리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조건 추리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 조건 추리를 잘 푸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걸 풀기 위한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추리랑 진실 게임 이 11문제를 뺀 나머지들은 다 시간을 벌면 벌수록 이득인 영역인 거죠. 물론 정답률은 맞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3단 논법 같은 경우는 3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3일차에 이제 어머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어머보다 더 쉬운 게 뭐뭐뭐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교재를 보면 설명을 제가 열심히 잘 적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이해될 텐데 뭐뭐뭐랑 어머 위주로만 나옵니다. 거의. 물론 뭐뭐어라는 애도 나오지만 뭐뭐어 같은 경우는 시험을 한 번 볼 때마다 4번 보잖아요.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그중에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 그러니까 총 12문제죠. 12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뭐가 제일 많이 나오고 뭐뭐어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킬들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3문제 다 푸는데 시간 1분도 안 걸린다. 즉 문제당 10에서 15초 만에 탁 풀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도형추리 먼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 도형추리는 보이냐 안 보이냐 싸움이죠. 제가 농담으로 조사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사님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럼 시간 끌지 마시고요. 넘어갈 거예요. 넘어간 다음에 다시 봐주세요. 그래서 야 회전했구나. 야 이동했구나.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 도형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때부터 투인원 2가지 규칙이 한 번에 적용되는 거. 예를 들면 회전하고 이동하고 일부 회전시켜라 이런 것들 회전하고 일부 반전시켜라 이런 것들을 제가 투인원이라 부르는데 이 투인원 같은 게 이 오프라인 때부터 쭉 나왔고 현재 온라인에서도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점점 낮아져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도형 추리가 진짜 너무 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도 막상 시험 가면 3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안 볼 수 있어. 그럼 넘어가면 되지. 넘어가고 조건 추리 맞으면 되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진실과 조건으로 갈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당 시간을 조금 달리 가지고 할 거예요. 쉽다? 1분 이내? 괜찮다? 1분 30초. 빡세다 하면 걔를 풀지 말지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조건 추리를 풀 때 어렵냐 안 어렵냐는 크게 문제, 물론 거기는 골고루 다 보라는 이야기예요. 보기, 선지. 이 셋을 골고루 보시면서 이거 웬만하면 오래 걸리겠다? 웬만하면 오래 걸리지 않겠다. 웬만하면 어렵겠다? 어렵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문제에서 나올 때 변수의 종류가 이거. 예를 들면 사람, 성별, 학년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는 사람과 성별 2개가 나왔어요. 그럼 3개가 더 쉽겠어요? 2개가 더 쉽겠어요? 네, 웬만하면 2개가 더 쉽겠죠. 변수 값의 수. 예를 들면 사람이 7명 나온 게 쉽겠어요? 사람이 4명 나온 게 쉽겠어요? 웬만하면 4명이 있죠. 이런 식으로 눈대중을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더 들어가면 보기의 조건이 많은지 안 많은지, 고정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의 상황을 보고 도식화를 바로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즉 도식화 눈에 이거 이렇게 그리면 돼 라는 감이 바로 오는지 안 오는지. 선택지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뭐 라면인지 아니면 뭐 A는 3층에 산다 이런 건지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당연히 뭐뭐 라면이 복잡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제의 물음도 예를 들면 3층에 사는 사람 고르시오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거지만 3층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항상 참인 것을 고르시오, 뭐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고도 판단할 수 없고 보기만 보고도 판단할 수 없고 선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얘네를 골고루 보시면서 이거 웬만하면 어렵겠다, 야 웬만하면 쉽겠다라는 것들을 눈대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가 3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데요. 그거를 다 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4, 5문제 정도는 못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도식추리 같은 경우는 일단 쉬워요. 왜 쉽냐? 우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뭐 별의 규칙이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 걸 찾잖아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보기에서 예를 들면 A, B, C, D가 별을 만났더니 뭐가 될까요? B, D, E, I가 나왔어요. 그러면 별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구나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짜리 도식, 즉 전 단일 도식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교재에 보면 단일 도식이라고 설명해 둔 게 있어요. 단일 도식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다. 또한 우리가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 규칙이 2개 내지 3개 정도 들어가고 한두 문제가 리버스. 그러니까 4개 중에 뭐 2개짜리가 2, 3개짜리가 2, 보통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조금 쉽게 나온다 그러면 2개짜리가 3, 3개짜리가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중에 리버스 조금 섞어서 거꾸로 가는 섞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알파벳 막 쓰고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좁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알파벳을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금 복잡하게 나왔을 때에는 알파벳을 외우는 게 훨씬 좋긴 했는데 요즘은 쉽게 나와서 굳이 안 외우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휘 추리는 이거 그냥 우습겠습니다. 네. 이 어휘 추리 같은 경우는 여기 가지고 막 승부욕을 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일상 언어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어떤 게 유의관계인지 반의관계인지 이런 것만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도식 추리 같은 경우 이 보기랑 그다음에 문제 4세트 푸는데 저는 2분으로 잡았다가 학생들이 2분이 너무 야박하다라고 해서 3분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어차피 개인 편차예요. 여기서 시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조건치를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추론인데요. 이 논리추론 같은 경우는 글인데 반박해라 아니면 일치불일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반박하는 걸 찾아라 또는 일치불일치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일단 우리 친구들 너무 긴장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중 문제집을 풀다 보면 어머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지엽적이야 라고 해서 긴장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중 문제로 연습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머 내가 이게 내 아킬레스건이야 이거 너무 어려워라고 가져갈 것까지는 아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수, 풀이 시간 및 트렌드를 살짝 설명을 드려봤습니다.